네, 저 이봉규 TV에서 정치 얘기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여국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증권 투자 분석의 전문가인데요. 지난번에 몇 번 이봉규 TV에 나와서 영풍정밀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제초에 우리 이봉규 TV에 나와서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가 25,000원에 추천을 드렸었고, 네. 그것은 이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21일로 끝났을 때 공개 매수 신청한 수량은 전액 35,000원에 100% 다 이렇게 공개 매수 처리가 돼서 주당 차액이 10,000원 남았죠. 거기서 이제 세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공제하고 한 32% 정도의 순수익은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공매 처리로 이제 종결된 걸로. 종결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국성 대표가 이봉규 TV 나와서 추천할 때 하고 네. 지금하고 한 30% 32% 정도 32% 예, 세금 정도? 공제하고도 양도소득세 공제하고도 32%의 그럼 수익이 지금 남았다. 이제 파시면 되겠네요.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21일 날 공매 처리하면서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된 거예요. 예, 네. 아, 예. 21일. 아마 영풍정밀을 제가 추천드렸고 그때 이제 저희 이봉규 TV를 보시면서 매수하신 시청자님들은 아마 그 영풍정밀에 관련된 그 뉴스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럼요. 21일 날 다 공매 신청을 하셔서 32% 수익 올렸다.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뭐 다른 종목을 추천해 네,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그 다른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식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우크라 파병, 북한군 파병하고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이 남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대결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에도 국지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정말 우리 이 직접 우리 안보와 관련된 전 이 국민들이 다 좀 보셔야 되고 좀 이렇게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이 지금 그 윤 대통령이 K 방산하고 원전하고 지금 집중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K 방산이 정말 실전에 이 날개를 다는 기회가 왔다. 그렇다면은 이 안보 불안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안보 불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서 정말 그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관련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나요? 예.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북한군 파병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시는 대로 이 북한군이 12,000명 이 파병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알고 계실 건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다가 방어용 무기에 나아가서 공격용 무기까지도 공급하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바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 참 윤 정부에서 정말 그 묘수를 뒀구나, 정말 신의 한 수를 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한 수. 예, 왜 그러냐면은요. 먼저 이 그런 발언을 한 근본적인 배경은 이 우리가 남북 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북한이 파병 12,000명을 하는 것은 그냥 대가성 없이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로부터 첨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지원받기로 반대급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파병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남북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견제가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신의 한 수를 뒀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정부는 K 방산과 원전에 대해서 그 과거에 저희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했고 그래서 그 가시적으로 이 K 방산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태동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신의 한수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 우크라이나에 포탄 155mm 포탄을 지난번에 최초에 그 우크라이나전이 있을 때 공급했지 않습니까? 공급할 때 바로 우리가 공급하지 못하고 미국을 통해서 수출을 해가지고 그걸 우회해서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 포탄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다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재고자산이 몇십 년, 40년씩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렇게 보유하는데 그것을 소진을 해야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보충이 되고 순환을 할 텐데 정말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는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저렇게 좋은 기회였던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회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 수출했던 이유는 러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번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이 윤 정부에는 정말 우리 K 방산을 날개를 달고 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군이 파병을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방어용 및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북한이 명분을 어떻게 보면 제공한 가지고 셈입니다. 정말 윤 정부는 그걸 저로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왜 성장화 폐지하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기회를 천신 같은 기회를 그 잡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걸프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미국이 전쟁의 시작은 토마호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마호크가 그때 걸프전에서 정말 그 돋보였던 무기가 세계 인식을 심어준 무기가 토마호크였거든요. 그렇죠. 네. 아울러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그 당시에 뭐 걸프전에서 90%의 요격률을 자랑했다면서 패트리엇도 그때 굉장히 그 부각된 거였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실전에서 그 무기가 사용되고 효과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최고의 그 효과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은 이제 날개 단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 우크라이나전이라는 것은 정말 세계 그 군사력 세계 1, 2위를 미국과 다투는 러시아와 그 러시아가 싸우는 그 전장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나라 K 방산의 방어용과 공격용의 무기가 실전에서 펼쳐진다면 그렇죠. 그것은 정말 우리 거기서 또 성능을 발휘한다면 우리 K 방산은 정말 정말로 이 태동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날개를 다는 그러한 하나님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안보 불안의 차원이 아니라 한 방위 산업이라는 한 테마, 이 산업 자체가 도약기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성장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 공격이 될 것이고 그 기회를 윤석열 정부가 정말 멋지게 잘 잡았다. 북한의 파병을 근거로 해서 참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정말 오늘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제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 현재 지금 어떤 방송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언급되지 않았을 텐데 남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전은 붙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직접 붙는다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군인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군인은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장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이 지금 파병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뉴스 보도는 후방 쪽으로 주로 북한군이 배치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아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러시아 같은 경우 병력이 터반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상황에서 후방 병력이 모자라면 또 전방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전쟁에서 뭐 후방만 지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미사일 뭐 어디든지 날아가는 판에 포탄 뭐 몇백 킬로씩 날아가는데 전후방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의 공급은 불가피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국방부의 발표와 대통령실의 발표는 전혀 결을 달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게감이.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경이 우리로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급되는 거로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그 포탄들이 결국은 북한군 후방이든 전방이든 때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병사들이 직접 쏘는 것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포탄이 날아가서 북한군을 때리고 있다고 북한군이 인명 피해가 날 것은 너무나도 뻔한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군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남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붙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보면 이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그 내기를 해가지고 때리기 게임. 자, 장난으로 시작한 때리기 게임이 나중에 되면 서로 얼굴 붉힐 일까지 생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실전에서 우리의 실전 무기가 포탄들이든지 장비들이 K9 자주포든지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공투든지 이리 날아가서 북한군을 공격하는 경우에 그 다량의 인명살상이 나오는 경우에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보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우리 윤 정부 들어와서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패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북한에 눈길 한번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윤 정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K 방산이지 않습니까? 자,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따돌려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여지까지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본다면 철저하게 이 보복을 해왔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 즉 우리가 천안함 사태라든지 그 이런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패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복 정치 그 보복 조치고 길들이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플러스해서
플러스해서 북한 패싱에 플러스해서 방위산업까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 정부의 한번 길들이기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김정은이한테는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무기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인명살상을 많이 났다. 충분히 국지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이 분석을 하고 있는 서해 것입니다. 오도라든가 휴전 어디든지 간에 국지적인 도발,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적인 도발을 우리가 정말 딱 그 벼랑 끝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격을 해서 어떻게 전면전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 경계선에 물린 선까지를 아마 국지적인 이 도발을 국지적인 도발하면 증시 같은 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막상 이제 참 묘하게도 그게 이제 당연히 전쟁이 나면 주가는 폭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 완전히 전쟁에 돌입하면 방산주든 뭐든지 이제 관계가 없어질 텐데 그런 완전 전면전이 붙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이 북한의 군사력 수준을 볼 때 서로가 파멸이기 때문에 전면전은 없고 과거의 연평도나 이런 국지적인 도발을 그래서 본다 보면 안보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거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완전 집중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과거에도 이런 안보 불안 사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수십 차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마다 방산주들이 반응을 했지만 그때 그것은 반짝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었고 이번 사태는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북한군이 실질적으로 파병을 했고 우리도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를 같은 전장에 동시에 투입하기 때문에 결국 두 남북 간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구조로든지 간에. 자,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과 대결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나중에 국제전으로 연결될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에 의해서도 단순 차원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K방산이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가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능을 입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무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천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실전에서 돋보일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방위산업 산업 자체가 올라갈 수 한 단계 더 가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그런 산업의 태동기에서 엄청난 반응을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의 태동기에 있어서 엄청난 150배의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히 과거에는 안보 불안 이런 이슈로 조금 할 때는 반짝이지만 이것은 산업 자체가 이게 도약기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언론 같은 기사에 보게 되면은 이제 폴란드에서 우리 방위 산업이 큰 손이지 않습니까? 이쪽 폴란드에서 이제 2차 무기 구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수출 금융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2차 무기 구매도 우리 수출 계약은 했지만 그것은 11월까지 우리가 수출 금융을 지원해준다는 약속 전제하에서 전제 조건이 다른 계약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1차에서 너무 많은 금융을 지원했기 때문에 금융 여력이 없어서 이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폴란드 정부에서는 금융 지원 안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폴란드의 대통령이 방한을 했거든요. 뉴스에 보신 대로 방한을 해서 이제 오늘 아마 회담이 있을 거고 내일쯤에는 그 우리 방산업체들 시찰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5조 원의 구매를 갖다가 2차분 5조 원의 구매를 갖다가 수출 금융 지원 없이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 지금 거의 유력한 걸로.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앞에 방어전선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패전이 거의 이제 막 기정사실화 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폴란드가 자기가 러시아하고 직접 국경을 막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리스크 때문에 폴란드가 계속 국방을 강화시켜 왔는데 이제 정말 그것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미국에는 무기 공급은 늦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밖에는 공급할 데가 없으니 이제는 금융 지원 없이도 5조 원의 무기 계약을 체결하러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각 언론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K 방산주를 지금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 이 생각을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보너스에 불과한 것들이고요. 5조 원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은 보너스에 불과한 것들이고 정말 본격적인 이슈는 남북 간의 이 말폭탄들과 그것을 이어져서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대결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지속적인 이슈가 엄청난 주가의 방위산업이 주가를 몰고 올 것이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산업의 태동이
분명히 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과거에 그 신종플루 때 파루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소독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그 손소독제가 신종플루 때 총 매출이 10억 정도가 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10억 정도의 실질적인 매출이 있었음에도 그것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루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8배가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시가총액 8배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8배가 뛰었다는 엄청난 얘기인데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 수천억의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매출 10억 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그 이슈의 크기에 그때 신종플루 어마어마하게 그 바람이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런 이 이슈에 따라서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직간접으로 붙는 그러한 계기가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다. 그것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그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무기가 공급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슈를 한반도에 몰고 올 것이다. 거기다가 진짜 무기가 또 이제 공급됐을 때 러시아가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걸 본다면 정말 이 방위산업주 주목해야 되는데 반짝 테마가 아니고 정말 주목해야 되는데 저 여기서 오늘의 이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단조라는 종목을 단조. 한일 단조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이 테마하면 방산죽 하면은 테마가 이 막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장주를 잡는 것도 중요했지만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군계 일학으로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될 종목이다. 방위산업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뭐든지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본질을 본다고 봤을 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은 바로 155mm 포탄과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대로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요거 세 개가 지금 골자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한일 단조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우리나라에 이 사용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포탄 그 단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말해서 155mm 그 포탄의 그 단체, 그다음에 천궁 1, 천궁 2. 천궁 1, 천궁 2는 뭐냐면 천궁 1은 비행기를 요격하는 그 말하자면 방어용 무기인 거고요. 천궁 2는 미사일처럼 공격용 무기인 겁니다. 자, 이런 천궁 1, 천궁 2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해룡, 비룡, 그다음에 심지어 나가서 우리나라 그 다연장 로켓 그 천무 있지 않습니까? 천무. 그런 모든 무기들을 있어 가지고 이 탄피 포탄에 있어 사실 탄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비중도 큰 부분이고. 그거 만드는 회사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급하는 탄피는 이 한일 단조에서 다 만드는 거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의 핵심은 155mm 포탄 플러스 방어용 공격용 무기인데 그 방어용 공격용 무기는 천궁 1, 천궁 2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탄체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한일 단조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이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이 한일 단조이다. 그래서 이 한일 단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이제 우리 그 유료 회원들, 유료 회원님들에 대해서는 어제 아침에 시초가에 3,000원에 어제 아침 시초가에 3,000원에 매수 사인을 매수 수선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은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한 20몇 프로까지 25%까지 오르다가 한 17% 정도로 어제 상승 마감했거든요. 상승 마감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 경고 주의 종목이 뜨면서 이제 그 약보합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반짝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짝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한 산업의 태동과 엄청난 남북 이슈가 앞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지난번에 제가 영풍정보 추천드릴 때도 이 시장은 항상 그때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정말 정해진 건데도 못 보고 반응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요것만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공급한다니까 요만큼만 또 반짝을 하는데 또 무기가 공급하고 남북 간에 정말 그 붙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남북 간이 정말 대결을 할 때는 정말 우리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그때 대비해서 이걸 반짝이 아니고 지금 한 산업의 태동을 보고 방위산업의 태동을 보고 지금 이 핵심 종목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군요. 한일 단조. 네, 그래서 유료 회원들한테 이제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문자를 유료 회원들한테. 그렇습니다. 근데 이봉규 TV는 이제 또 지방에 계셔서 오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자주 나오시지만
유료 회원들한테 문자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영풍정밀만 하더라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어떤 시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스케줄도 있고 우리 이봉기 박사님이 스케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방송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회원 같은 경우 21,000원에 추천을 드렸고 이 방송에서는 25,000원에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35,000원에 매도했는데 영풍정밀의 경우 25,000원에 추천 드리면서 제가 손해 볼 일 없다고 장담을 하고 이런 걸고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인단조 같은 경우에도 이 추천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보고 바로바로 드려야 되는데 이 시차가 생기면 주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셔도 뭐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은 유료 회원에 가입하시면 실시간으로 이 문자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 바로바로 때문에 대응을 매수 하니까. 사인, 매도 사인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입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종목을 보유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꽃길만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종목도 좋은 종목도 오늘 같은 한일단조도 지금은 조금 약보합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는 실시간으로 이 종목이 지금 왜 급등하고 있고 왜 급락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급등할 때는 또 문자를 이렇게 방송 분석을 해드리니까 보유하시기에 홀딩하시고 매매하시기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저 자막에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 나가니까 유료 회원 문의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이제 전문가의 이게 참고 조언을 들으시고 결국은 판단은 이 소중한 여러분의 이제 재산이 투자되는 거니까 여구성 방송한 걸 여러 번 보고 신뢰가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하셔서 소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재산은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죠. 네, 여구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